정청래 대표가 조금 전에 멘트를 냈어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 메인 디시입니다. 네, 이거 진짜 정말 중요한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이거 가볍게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꾹 참아왔는데 한 시간을 네, 가볍게 다 얘기하고 갈 수 있을까? 텍스트 일단 분석 먼저 해드릴게요. 지선 네. 평가 했더니 대통령이 딱 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우리 당원들에게 국민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대표 할 때. 네,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 두 번째, 유능한 민주당이 되겠다. 세 번째, 강한 민주당이 되겠다. 자, 생각해 보니까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정말 이겼고 유능했고 강했어. 그랬네. 생각이 갑자기 나더라고. 이렇게 딱 세 가지 정리해 주니까 팍팍팍 그러면서 제가 또 정리의 달인으로네요. 오네요. 어떻게 이길까를 딱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당은 끊임없이 국민을 설득하고 지지층을 넓히고 선거 국면에서는 우리 지지층들이 그 의사를 표명해서 당신들의 권한을 가져 당신들이 살림을 국민들이 권한을 가져서 당신들이 이 살림을 맡아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게 만드는 거지. 자, 그러니까 국민을 설득하고 지지층을 넓혀야 된다. 이게 플러스의 정치가 너무나 기본적이고 중요한데 순혈주의 하지 마라. 선명성 경쟁하지 마라. 이 얘기야. 이번 선거 과정에서 뭐 우리 김부겸 후보님 빼고는 다 마이너스한 기억밖에 안 나요. 응? 자, 그러면서 또 다시 대통령이 오죽 답답하면 예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계속 환유, 네. 비유, 은유를 하면서 좀 제발 좀 이해 좀 하라고. 요건 끝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예를 들어 큰 들판의 성 같은 거다. 네. 공격하는 입장하고 성을 지키는 입장은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당이랑 야당 다르다는 거야.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신들의 지지 계층을 넓혀야 하는 것은 정당의 운명입니다. 여당 특히 그러나 집권당이면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야당은 창을 잘 써야 한다. 잘 찍어야 된다. 공격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당은 그릇이 돼야 한다. 담아야지. 확장성, 지지층 넓히기. 걱정 마세요. 우리가 잘할게요. 이렇게 좀 더 잘할게요. 좀 들어오세요.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전에는 막 욕하던 사람일 수도 있고 전에는 우리를 욕하던 사람일 수도 있어. 그리고 우리하고 색깔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네. 생각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통합이지 포용, 통합 그런 역할을 잘 해야 된다. 대통령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라도 한 분이라도 국민 한 사람이라도 설득하고 설명하고 아우르는 그릇이 되려고 하는데 명색이 여당이라고 하는데 명색이 여당의 무슨 큰 자기가 스피커라고 하면서 계속 저놈들이 이익 때문에 온 놈들이고 간첩이고 따위로 이렇게 흔드는 이 대통령이 봤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이렇게 대통령께서 선거 후에 코멘트를 해주시리라 기대했어요. 지난 한 2, 3주간 뭐 다른 분들도 많이 힘드셨겠지만 저는 진짜 욕 많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논지의 방송을 했었단 말이에요. 정청래 대표가 여당 대표가 아니라 야당 대표 같이 계속 원툴로 저 가는 거 저게 이 민주당이 큰 마이너스다. 선거 패배의 원인도 있고요. 원툴로 가는 게 실력을 물어보는데 자꾸 내란당 찍지 말고 우리 찍어라. 내란당 나빠요. 열심히 잘 싸우기만 하면 자동으로 나한테 표를 오는 시스템. 뭐 조국의 네거티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이제 저걸 짚어주시면서 김용남 후보 관련해 가지고 평택에 있었던 일까지 다 딱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가 있어요. 이 선거 전에 말씀을 못 하시잖아요. 뭐 선거 개입이니 뭐 또 뭐 시끄러우니까 말씀을 못 하시고 꾹 참으셨던 것 같아. 근데 이게 계속 진행이 이대로 내버려 두면은 앞으로 이제 지금 1년 지나가지고 지금부터는 국정의 탄력을 딱 받고 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명확하게 정리를 안 하고 넘어가면 이게 국정 동력을 저해할 정도로 여당 내 갈등이 너무 심하겠구나. 이거를 직감하시고 진짜 다른 거 없고요. 무슨 뭐 전당대회에 개입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 국정을 잘하려고 하면 여당의 도움이 있어야 되고 국회에서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이거 뭐 대통령께서 의제로 삼고 있는 뭐 AI가 됐든 경제가 됐든 금융이 됐든 주식이 됐든 뭐든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정치 고관여층이 오로지 지금 뭐 조국이 이기냐 뭐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은 야
이겼냐 졌냐 명백하게 판단합니다. 이길 거를 졌다. 네.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 그러면 사람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거는 문제가 다르다. 이건 최소한 성공은 아니잖아. 성공이 아니면 뭡니까? 졌다는 거죠. 실패라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중립을 해야 되는데 나 중립하려고 진짜 노력했거든. 근데 이해가 안 되더라. 그런 장면이 많았어라고 하는 것은 개판 치는 거 내가 표정 관리하느라고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실패야 실패. 꼭 참았다는 라고 거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를 결과를 경고라고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하물며 고사를 지내더라도 온 마음을 다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5천만 명이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있는데 내가 이거 가지고 어떻게 먹으면서 놀아볼까 제사 지내면서 이거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얘기인지 다 보이시죠? 당권 경쟁자. 보이죠. 죽음을 힘을 다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그런 게 많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또 이 과정에서 이런 얘기들. 집안에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성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불러드려야 된다고 그랬죠. 내가 원래 우리 색깔은 이거야. 너 배고파서 들어왔지? 너 얻어먹을 게 있어서 온 거지? 이거 누구 얘기입니까? 이거 시민 얘기야. 김용남한테 최근에 쏟아부었던 비난들 아닙니까? 그 B, ABC의 B. 그러니까 근데 일단 궁금한 지점. 그리고 또 이거 언제든지 너 나가서 배신할 거지. 이거 이현주한테 또 했던 이현주 등에 대한 얘기야. 흑색 선전 마타도 아닙니까 이게? 이거 오늘 이거 발언한 거 내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어디까지 언급할까요? 저는 아예 스킵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스킵할 거라고. 왜냐하면 네. 정청래 대표가 조금 전에 멘트를 냈어요. 그런데 완전 동문서답의 극치. 대통령이 정청래에게 너 실패했어. 제밥에 관심 가지고 마이너스 정치했어. 자격 없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황당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대통령의 이번 지선 평가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안 하고 뭐라고? 정청래 이재명 대통령 뒤태에서 역대 대통령과 달라. 대체 불가. 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극찬. 탁월한 소통 능력, 해박한 지식 빛나. 대통령이 지식 자랑했습니까? 정청래 대표. 정말 더 이상 기대하기 되게 힘드네요. 정말 칭찬한다고 친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칭찬한다고 친명되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잘하셔야죠. 그리고 네. 저 뉴스를 하나 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오늘 저녁에 만찬을 한다고 합니다. 네, 당선자들. 보궐 당선자들. 당선자들 모아놓고 근데 지금 이제 나라는 굉장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올라와서 대한민국 극한 민주주의 선거 시스템에 대한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대통령은 1년 소회를 밝히면서 지난 지방선거에 대한 아쉬움을 격정적으로 토로하고 있는데 당대표가 당선자들 모아놓고 식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그럼 너무 한가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본인이 반성하거나 이거 왜 그렇게 되는지를 뭐 되짚어보겠다 그런 태도도 그다지 보이지 않고 승리로 규정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글쎄요 진짜 이게 그 아까 우리 지적해 주셨던 대통령께서 지적하셨던 야당은 달라야 되고 여당과 야당의 그 역할이 다르다 네. 창과 방패 역할이 다르다는 것 정청래 대표가 모를까요? 저는 알고 있다고 보거든요. 아는데도 전 대통령 지식 아주 많대. 아유 뭐 대체 불가하대라고 저는 조롱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했으면 뼈 아프게 반성하는 최소한의 언명이라도 나가는 것이 네. 대통령 지금 말을 쌩까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미스터리 그거잖아요. 집권을 했는데 왜 자꾸 여전히 그 선악 구분하고 적을 공격하는 방식으로만 정치를 하느냐. 그게 정청래 대표가 몰라서 무식해서가 아니고 당내에서 경쟁을 뚫을 때는 그게 유용하기 때문에 당원들만 상대로 경쟁을 할 때는 당원들의 표를 얻을 때에는 뭔가 선명한 거에 도움이 되잖아요. 전당대회만 준비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런 거 아니냐. 최민희 의원, 이성윤 의원 지금 선거 끝나자마자 글 올리는 거 봐요. 송영길 대표 견제하고 이현주 최고 사퇴하니까 아니 이현주 최고 사퇴가 아니 무슨 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도 안 하는 사태예요. 저렇게 참패하고도 지도부가 가만히 있다고 국민의힘이. 근데 민주당 지도부 중에 1인인 사퇴를 했어요. 책임을 통감한다는 메시지를 내면서 그게 순수성이 뭐든지 간에. 근데 최민희 의원 보자마자 바로 견제고 난리더만요. 추운 날씨에 뭐 나무가 뭐. 아니 제가
지금 우리 모두가 선거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가지고 왜 이렇게 됐을까를 통렬하게 반성하고 있고 우리 뭐가 돌이킬 게 없나 막 고민하고 있는데 최민희 의원은 선거 끝나자마자 메시지가 송영길에 대해서 비판, 이현주 비판. 이게 그러니까 선거 전부터 내내 쭉 계속 전당대 이 당권이 어디로 갈까 이 고민만 있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저는 정말 유감이에요. 더구나 지금 네. 제가 뭐 그 쇼츠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라면 좀 잠실에 나가봐야 돼요. 그리고 나가야 돼요. 정청래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법안을 바꾸든 아니면 개헌을 하든 이 문제가 이게 이래서 그렇고요, 저래서 그렇고 이게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라고 지금 한 5일 전까지만 해도 막 절하고 다니던 사람들 아니야. 근데 선거 딱 끝났다고 무지하게 중요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존경을 표하는 저 청년들의 목소리에 책임 있는 여당 대표가 귀 기울이고 현장에 나가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술 파티한다. 술 마시겠지 당연히. 술 안 마신다고? 술 마시고 안 마시고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만찬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송영길 대표는 오늘 또 안 온다며. 네, 다른 일정이 있어서. 다른 일정이 있으면 그 일정에 맞춰서 다른 날을 잡든가. 누가 봐도 의심스럽잖아. 여하튼 대단히 좀 심각한 것 같은데 13분 정도 되는 대통령의 이번 지선 평가는 반드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짧게 좀 시간 관계상 짧게 정리된 쇼츠 한번 대통령의 직접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릇이 돼야 됩니다. 좀 들어보세요. 성 안으로 들어오세요. 성 안으로 온 사람들이 전에는 막 욕하던 사람일 수도 있고요. 우리와 색깔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포용, 통합 그런 역할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집안에 들어온 사람한테는 내가 원래 우리 색깔은 이거야. 너 배고파서 들어왔지? 너 얻어먹을 게 있는 거지? 너 언제든지 나가가지고 결신할 거지? 라고 모욕을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뭐 가격이나 뭐 색채를 구분한다든지 사상 검열을 한다든지 이해관계를 가지고 모욕한다든지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럼 이겼냐 졌냐 이건 뭐 기준에 따라 다 다르죠. 근데 이길 거를 졌다 또 이겨야 되는 것을 졌다고 하면 그 문제가 다르죠. 제가 원래 그 정치 선거에서 중립이 되잖아요. 근데 표정은 중립이 잘 안 되더라고. 중립하려고 노력했어요. 이해가 안 돼요. 결국은 국민들의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네. 성공 아니다, 실패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저는 누구에게 한 거라고 생각하냐면 조국, 유시민, 김어준, 잘 들으라고 하는 얘기고 본인들은 마지막에 전혀 쌩까고 자신들이 아니라고 주장할 네, 겁니다. 그리고 정청래 그리고 서울시장 후보였던 정원호까지 포함해서 제발 좀 귀 기울여 들으라고 이름만 언급 안 하셨지 국민 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국민들은 다 그 이름이 떠오르게 매우 자세하고 친절하게 차분하게 디테일하게 얘기하셨어요. 이걸 못 알아들으면 바보입니다. 정치할 자격이 없어요. 자, 많은 분들 지금 뭐 공감하실 수 있을 텐데 저희 조금 좀 화가 나서 저희가 그렇게 좀 드라이하게 평가하기보다는 상당히 그 정치학자 중에서 날카롭게 특히 정청래 리더십에 대해서 이분처럼 적확하게 평가하는 분은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분이 정준희 교수와의 대담에서 하필이면 또 밝혔어요. 이거 짧으니까 한번 보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위험하다. 울산도 거기 알아서 한 거 아닙니까? 경남도 거기 알아서 한 거고 평택은 그냥 냅둔 거고. 네. 그 평택 같은 경우에는 공천을 안 할 거면 안 하든지 했으면 책임을 지든지 네.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선거연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생각 무도 없이 공천했고 과정에서 조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났을 때 관리도 안 했어요. 당대표님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결선투표지 진지하게 고려하겠다. 그러시면 안 되죠. 그 전남 전북 공천 문제 있었습니다. 부산 북구 보세요. 거기 한동훈 씨도 늦게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가서 자리 잡고 났을 때 맨 나중에 그 후보 공천한 거 아닙니까? 하정우 수석 그분이 옳다 그러다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밀어보고 안 되면 다른 분 찾았어야죠. 그 선거 금방 임박해가지고 그 다다음 주에 후보 등록하게 생겼는데 그때 가가지고 공천하면 그 지역 유권자들이 보시기에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게. 공천 과정의 문제 심각했고요. 언제든지 리스크는 발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잘 준비를 하더라도 사건, 사고는 납니다. 사건, 사고가 나면
바로 즉시 반응하고 들어가가지고 해주는 게 컨트롤 타워의 기능이잖아요. 전북은 전북대로 난리 나고 전남은 전남대로 난리 나고 북구는 북구대로 난리 나고 평택은 평택대로 난리 났는데 리더십 수준에서 뭐 하셨습니까 그거? 그리고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도 기다렸습니다. 근데 대표님 그 선거 끝나고 나서 평가하시는 거 보고 아 굉장히 어렵게 가겠구나 지금. 여러분들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로 서복형 교수 제가 상당히 좀 정확한 평가를 하시는 정치학자로 알려져 있는 분인데 뭐 날카롭네요.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네네.